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네. 어제 제가 그 구독자 4,000명 이벤트 세 분을 발표를 했는데 두 분은 연락이 됐는데 한 분이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 꼭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서 선물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월 21일 오늘 방송할 주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계시고 또 저에게 또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일단 오늘 방송할 주제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 교육 자료를 가지고 감사스마일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관련해 가지고 조금 본인의 생각과 좀 다르신 분들은 그냥 패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힐스테이트 더 운정 시장 환경과 사업지에 의해 상품에 의해 세금 이 네 부분에 있는데 저는 시장 환경과 세금은 패스하고요. 사업지의 이해와 상품의 이해 이 카테고리 컨텐츠를 가지고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환경은 다들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브랜드는 다들 알지 않습니까? 힐스테이트 그리고 또 오피스텔 최근에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지만 아파트를 분양을 갖다 받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대체제인 아파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제가 알고 있기로 또 실제적으로 아파텔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거품이다. 또 어떤 분들은 아파트 25평의 또 대체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미래가 계속적으로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아파트 25평의 대체제가 될 수 있다라는 특히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25평보다 아파텔 84가 가격이 더 높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호갱노노라든지 직방이라든지 네이버 부동산에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사업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구수가 지금 50만 명이 육박하고 있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인구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파주시 행정구역 관련해가지고 문정 신도시는 어떻게 보면 파주시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문정 1동, 2동, 3동이 거의 인구수로 따지게 되면 거의 한 40%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문정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요. 파주시 내에 문정신도시 거주 비율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파주시 산업단지 현황이 제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양시 킨텍스 쪽이 커지다 보면서 이제 킨텍스역 쪽에 물론 아파트라든지 장항지구에 아파트가 앞으로 공급되겠지만 일산이 아무래도 노후화되기 때문에 이런 신축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아파텔이 앞으로 공급이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물론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운정 신도시의 미래는 밝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런 매매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조금 여기 시세를 좀 살펴보면 일산 킨텍스 전용에 보시게 되면 실거래가가 지금 힐스테이트 일산은 9.4 그리고 매물가는 12.0인데 실거래가만 일단 보겠습니다. 킨텍스 꿈의 그림 같은 경우도 10.0 일산 더샵 그라비스타도 9.6 일산 DMCT 스카이뷰가 가장 싸네요. 7.5 그다음 8.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다 오피스텔, 아파텔입니다. 아파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거래가가 거의 7.5에서 10억 수준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물론 신은 아니지만 가격이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인근 경쟁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최근에 이제 분양했던 더샵 일산 엘로이가 분양가가 6억 중반에서 7억 후반까지 해서 분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힐스테이트 운장에 대해서 이제 아파트를 제외하고 이제 아파텔에 대해서 이제
분양가를 여쭤봅니다. 저에게. 근데 분양가가 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LOE보다는 비싸게 지금 분양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물론 뭐 제 예상이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7억대에서 뭐 8억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산 LOE가 지금 6억 중반에서 7억 후반, 8억이 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펜트하우스는 넘었지만, 그리고 이제 총 세대수를 보시게 되면 2669실로 해서 어떻게 보면 킨텍스라든지 뭐 일산 LOE를 넘어서는 그런 최대 그 대단지로 지금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총 10개 동이 지금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도 제가 봤을 때 제가 LOE 때도 주차 대수를 갖다가 조금 이야기를 갖다 그때 못 드렸던 것 같은데 1.3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힐스테이트 운정은 1.4로서 주차 대수도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분양가가 이제 관건인데, 제가 지난번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월에 지금 분양을 갖다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10월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리 11월에 분양을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예상이 들어맞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가 뭐 지금 뭐 군부대랑 그런 협의 때문에 지금 늦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아직까지 지금 분양가에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분양가가 그렇게 싸게 뭐 6억대, 7억대는 아닐 것 같다. 뭐 7억 후반이나 7억 후반에서 뭐 7억 중반 이후부터 해가지고 8억대, 뭐 심지어 9억대도 이야기를 하는데 9억은 좀 오바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7억에서 8억 정도 지금 분양가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3월입니다. LOE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월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 7월로 지금 되어 있네요.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런 것들은 뭐 청약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많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니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개발 환경에 대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일단 파주 운정이 GTX-A의 종점역입니다. 그리고 2023년 개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03년은 힘들고 2024년 말이나 2025년에 개통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3호선 연장이 지금 4차 국가철도망이 구축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넘어야 될 숙제가 많긴 하지만 아무튼 3호선 연장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대곡 소사선 운정 연장한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고 있는데, 대곡 소사선, 그러니까 지금은 대곡 소사선이 아니고 일산 소사선인데, 일산까지 지금 이제 선로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지금 2023년 1월로 지금 대곡 소사선 개통 예정인데, 이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운정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대곡에서 그러니까 운정에서 대곡까지 11분, 김포공항까지 2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주시 운정 쪽에는 가장 큰 호재가 이제 대곡 소사선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무튼 교통의 그런 호재가 지금 아주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미 GTX-A는 지금 개통을 하진 않았지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뭐 GTX-B라든지 C하고 좀 다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주 파급 효과가 아주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3호선 연장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산 그 대화에서 지금 이제 뭐 덕이역이라든지 S1, S2, S3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운정역하고 상당히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지금 3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큰 호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대곡 소사선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고양시와 파주시가 앞으로 천지개벽할 수 있는 어떤 이유를 대라라고 하면 저는 감히 이 대곡 소사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홍성까지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지금 뭐 시속 250km까지 고속 천철이 된다. 제가 지난번에 100에서 150km라고 했는데 최대는 250km까지 가능한 고속 전철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대곡 소사선은 2021년 말 예정이고요. 소사 원시 같은 경우 2018년 6월에 이미 개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홍성에서 원시까지는 2022년 말 예정인데, 지금 대곡 소사선 이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지금 예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홍성도 약간 좀 약간 착오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입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를 해가지고 설문 IC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정에서 설문까지도 지금 아주 양호한 도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 더 확장을 할 수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왕복 지금 4차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좋고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존 자유로하고 제2 자유로 대비해가지고 서울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약 10분 이상, 거리도 좀 단축된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약 30분이 소요가 되는데 강변북로로 접근 시에, 근데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10분 정도가 단축이 되고, 거리는 8km 정도 단축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가 힐스테이트 더 운정을 또 도로교통 쪽으로 상당히 또 좋은 그런 메리트를 지금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파주 운정 신도시 테크노밸리도 지금 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도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도 상당히 큰 일자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들어올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아주대병원이 지금 병원이 500병상짜리가 지금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이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병원도 지금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너무너무 좋은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제 상품에 조금 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운정 신도시에 대해서 감다스마일도 뭐 그렇게까지 뭐 많이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처음에 운정 1지구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운정 2지구라든지 이제 운정 3지구까지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제 되면서, 이게 앞으로 3지구까지 다 완성이 된다고 하면 정말 서북부 쪽에서 신도시 중에는 그래도 가장 크고 앞으로 이제 파괴력이 있겠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GTX-A가 원래는 킨텍스까지만 돼 있다가 파주 운정까지 연장이 되다 보니까 운정역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심지어는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도 운정 신도시로 지금 들어갈 계획을 갖고 계시는 무주택자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GTX-A가 만약에 예정이라고 하면 저도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GTX-A가 이제 현재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공사가 끝나고 이제 착공이 완전히 끝나고 준공이 돼서 만약 개통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뭐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라든지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가 있고, 현재는 파주 경의중앙선으로 해가지고 파주 운정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정역까지 뭐 도보로 5분 이내에 초역세권, 뭐 초역세권까지라고 좀 말씀드리기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역세권에 있는 대규모 거의 3,000세대 규모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세부 입지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입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프리미엄, 여기에서 프리미엄을 좀 말씀드리면 스타피드 빌리지가 지금 입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서북부 권역 내에 최대 규모 이제 주상복합단지가 지금 계획되어 앞으로 지금 들어올 계획이고요. 뭐 소리천 및 운정호수공원 인접으로 해서 영구 조망권도 확보되면서 스카이 라운지라든지 대형 부대시설 등도 지금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정호수공원도 앞쪽으로서 누릴 수가 있으면서 역세권에다가 추가적으로 3호선 연장이라든지 GTX-A라든지 대북 소사선까지, 그리고 또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도 이용하기 상당히 편하다는 거,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했네요. 초역세권, 공세권, 멀세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운정 신도시를 완성할 최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뛰어난 입지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저도 이 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상품에 대해서 세대 구성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지금 아파트는 지금 744세대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만약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청약홈이라든지 또 이제 아파트 이제 분양 공고 나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감나스마일은 아파트보다는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A 타입부터 D 타입까지 4가지 타입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세대수는 총 2,669세대. 여기에도 지금 펜트가 10세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고요. 규모는 지하 5층에서부터 지상 49층까지. 그리고 13개 동인데 아마 아파트가 3개 동이고 아파텔, 오피스텔이 10개 동으로 이렇게 지금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P1, P2 부지에 어떻게 지금 계획을 했는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분양가라든지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이 제가 인지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만 했었을 때 27,000평, 그리고 연면적이 약 25만 평, 그리고 총 4,413세대 규모고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압도적 스케일의 도시다. 어떻게 보면 3,000세대 이상 들어가는 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단일 쪽으로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북부 쪽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프리미엄 5가지를 보고 가시면 첫 번째로 메가시티다. 두 번째는 패스트시티, 세 번째는 그린시티, 네 번째는 하이브리드 시티, 다섯 번째는 하이엔드 시티.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는 대한민국의 넘버 3 안에는 들어가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정말 아파트라든지 아파트를 정말 잘 짓는 그런 명문 건설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힐스테이트 운정에 대해서 이제 두산 이브 더 제니스라든지 일산 요지 와인시티를 비교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오늘 너무 시간 관계가 길어지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이 다른 부대 시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다른 부분은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 스카이 라운지가 여러 가지로 저는 눈에 들어오고요. 휘트니스라든지 현관 세대 창고, 이 현관의 세대 창고도 지금 제공되네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몰랐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 게스트룸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실하게 결정이 되고, 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또 만약에 모델하우스가 오픈된다라고 하면 직접 또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서 또 영상에 한번 담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힐스테이트 운정에 대한 그 아파트는 지금 주차 대수가 1.48인데 오피스텔은 1.4로 상업시설이랑 별도로 지금 이렇게 주차 대수를 좀 넉넉하게 지금 했고요. 전기차 충전소도 정말 많은 곳에 61개소 정도를 배치를 했네요. 앞으로는 또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스마일에게 개인적으로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어떠냐고 정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제가 지금 분양가가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어떤 말씀 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물론 이제 입주 때라든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정말 이 정도 3,000세대가 넘어가는 힐스테이트 운정은 아마 정말 랜드마크가 될 것 같다. 아니 랜드마크다라는 말씀을 정말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주차 대수도 또 좀 주차 대수도 좀 넉넉하겠다라는 거라든지 또 상업시설과 연관돼 가지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신경을 썼고 배려를 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운정 신도시를 대표할 랜드마크 단지인데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 가치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증명을 했다라는 말씀을 오늘 진짜 저도 조심스럽게 드리는데, 또 한 게 있는데 이게 교육 환경 개선 협약서가 또 있네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산초라든지 와동초를 갖다가 이제 보내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이제 통상 이제 요즘에 자녀를 1명 내지 2명 낳기 때문에 25평 정도는 자녀가 지금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거주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신경을 또 많이 썼고, 이런 부분들은 육교 등이라든지 부대시설 이런 것들도 진행을 같이 해서 도와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런 상품의 이해라든지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파트는 주택법이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건축법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그리고 실사용 면적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전용하고 서비스 면적 같이 쓰는데 그러니까 아파트는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이 없고, 그리고 분양 면적은 공급 면적이라든지 전용 주거 공용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아파트는 분양을 하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라든지 기타 공용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용률이 아무래도 아파트가 더 높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파트가 좀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같은 84로 비교했을 때 전용률로 비교를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아파트가 조금 더 큰데, 이제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경우는 84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로 따졌을 때 그냥 25평 정도로 보시면 그런 부분이 아주 이해하기 쉽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25평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84 아파트를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입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입지가 더 좋은 데는 아파텔이 59제곱에 있는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높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은 전용 면적이 동일하더라도 실사용 면적은 아파트가 더 크다라는 말씀을, 더 많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관련해 가지고 이런 비교는 제가 오늘 생략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다른 쪽에 찾아와서 직접 인터넷 네이버에 이렇게 치시면 아파트랑 아파텔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일단은 뭐 경인일보라든지 뉴스에서 막 이런 신문 기사들이 엄청, 물론 이런 게 홍보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물론 홍보로 해서 광고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신세계 프로퍼티랑 현대건설 그리고 운정 신도시에서 복합단지가 개발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북부의 이런 대규모 그리고 랜드마크의 이런 아파텔과 아파트가 같이 복합돼서 들어오고 또 상가들까지 같이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 서북부에 아주 큰 랜드마크가 될 것이 확실하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런 뭐 대곡 소사선이라든지 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최종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신문 기사지만, 저는 신문 기사를 가지고 또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 이거는 각자가 이제 판단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걸 투자를 해도 됩니까? 또 뭐 실거주로 해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주 때 정말 많은 프리미엄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말 그대로 이제 뭐 이렇게 살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반대로 이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내려갈 경우에는 또 책임이 또 저에게 온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일산 엘로이 그때 분양이라든지 또 트레시엘이라든지, 근데 최근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청라 수자인에 있는 한양 수자인에서 짓는 디에스틴 같은 경우도 좋다라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하고 제가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제 방송을 보시고 선택을 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지만 그래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은 이 파주 운정 호수공원도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말에 이런 것들도 재탄생도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창릉에 호수공원이 안 들어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동탄에도 호수공원이 있고 광교도 호수공원이 있고 일산에도 호수공원이 있는데, 운정에도 이런 호수공원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내년 말 정도 되게 되면 이제 랜드마크로 다시 한번 파주 운정 호수공원이 재탄생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입주하는 시기가 2025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2025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감사 스마일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감사 스마일은 제가 방송에다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저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물론 저를 만나서 이제 아파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방송에다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 판단을 하시는 거는 충분히 성인이기 때문에 그건 다 각자의 몫으로 제가 남겨두지만, 감사 스마일이 생각했을 때 물론 파주 고양시하고 인접되어 있는 파주 운정 신도시인데 너무너무 또 북쪽에 위치하지 않느냐, 또 분양가가 또 너무 비쌀 것 같다, 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고 또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투자의 메리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물론 지금 현재 아파트 2주택, 3주택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텔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로서 또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이제 나는 무주택이에요. 무주택인데 어떻게 보면 나는 창릉 3기 신도시도 노려보고 싶고 아파트도 분양을 받아보고 싶은데 일단 아파트를 사게 되면 청약에 그런 우선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텔로 일단은 내 집 마련을 했다가 아파트로 갈아타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게 옳다 그르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보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충분히 파주 운정 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된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분양가가 이제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분양가가 결코 싸게 분양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11월 말쯤에 지금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분양가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아직까지 협의 사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딜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자 판단하셔가지고 일단 선택을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그래도 나는 힐스테이트 운정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투자라든지 내가 내 집 마련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설명란에 링크를 갖다가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 링크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연락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은 파주 운정 신도시 네이버 부동산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북고양 그 설문에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거리를 갖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정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 3km 이내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문 IC로부터 3km, 뭐 도보는 40분인데 2.6km면 뭐 한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삼성 미소부동산에서 여기 운정역 P1, P2 부지를 가봤는데 30분이 안 걸립니다. 서울 문상간고속도로 이용해가지고 정말 제가 가봤는데 30분이 안 걸리고 P1, P2 부지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손가락 커서 모양으로 조금 좀 크게 확대해드리면 P1, P2 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정역 뭐 2번 출구랑은 정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뭐 도보 2분 뭐 이쪽까지는 뭐 도보 한 7분 정도 걸리네요. 이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도 거의 10분 이내면 탈 수가 있고 바로 아래쪽에 운정호수공원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왼쪽으로는 또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또 파주시 법원도 있으면서 앞으로 운정의 그런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GTX-A가 가장 크겠지만 3호선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제 운정역이 또 양쪽에서 쌍두마차식으로 운정역 역세권이 끌어가고 그 다음에 운정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P1, P2 부지가 완성되는 2025년쯤 되게 되면 운정역도 상당히 큰 좋은 상권으로 변모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은 뭐 네이버 부동산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고양시하고 또 인접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주 운정 신도시는 고양시 생활권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고요. 또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킨텍스가 앞으로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런 킨텍스 생활권하고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고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서해선이 일산까지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산까지는 연장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산역에서 운정까지 연장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파주시하고 잘 협의만 된다고 하면 운정까지도 충분히 대국 수사선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운정역이 더블 역세권이 또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최근에 뭐 저에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파주 운정 신도시라든지 또 고양시 또 킨텍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문의를 주시는데 제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확인하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월드컵대교 정말 개통하고 난 다음에 처음 다녀왔는데 제가 정말 짧게 영상을 담았어요. 왜냐하면 좀 길게 하면 또 지루할 것 같아서 못 보신 분들은 월드컵대교 영상도 한번 보시고 야간에 가서 한번 드라이브 겸 해가지고 월드컵대교라든지 서부간선 또 지하도로로 해서 한번 드라이브 갔다 오시는 거를 감사스마일이 한번 추천드립니다. GTX-A 이 전동차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이 운정부터 시작해서 이 동탄까지 연결되는 이 GTX-A 이 앞으로의 그런 미래 가치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크게 다가올 것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상당히 쌀쌀하더라고요.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